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엔 백규리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LG U+가 올해 1분기 IPTV를 비롯한 스마트폰 사업 호조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LG U+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 매출은 3조 204억 원으로 1.9% 증가했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은 2조 3,143억 원으로 1.9% 올랐습니다. 영업수익 중 무선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1조 3,4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홈과 B2B 사업을 포함하는 유선수익은 스마트홈 사업의 수익 지속 증가 영향으로 9,588억 원을 달성해 3.9%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충당금 환입 등의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3분기에 이후 2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2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3조 2,6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고 순이익도 17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분기 1,321억 원의 순손실을 냈던 것과 달리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부문 신규 수주 선박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의 감소와 해양 부문에 앞서 설정된 하자보수 충당금 환입 등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와 계약 해지에 따라 재고 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드릴십 한 척을 매각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약 4,100억 원의 매각 대금을 확보해 손익 개선 효과와 유동성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지난 2013년 미주 지역 선주로부터 드릴십 한 척을 수주했지만 드릴십 건조 중 선조 측의 건조 대금 지불 능력 상실로 지난 2015년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드릴십 매각 작업을 진행해오다 지난 4월 30일 노르웨이 노던드링에 넘기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보유 중이던 드릴십은 자체 개발해 건조한 7세대 드릴십으로 2대의 폭발 방지 장치가 갖춰져 있는 등 고사양으로 설계돼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의 총수 2세인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지분을 소유한 A+D에 글라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게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A+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와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 조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6% 오르는 데 그치며 4개월 연속 0%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2015년 4월 0.4%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올 1월에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5%로 집계되며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최초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71km로 기존보다 35.5% 늘었고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하는 10.25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을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넓은 뒷좌석 공간과 주행 안정성, 정숙성이 돋보이는 승용 전기차라며 늘어난 주행거리와 높은 경제성을 통해 도심 주행 및 출퇴근용 데일리카로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내 매각을 목표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 접수 공지를 올렸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며 퇴직일자는 다음 달 30일입니다. 퇴직금은 2년치 연봉을 계산해 평균 1억 5천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수도권 주택사업이 제속도를 내면서 건설사업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2012년 5,583억 원이었던 수주액은 2017년 1조 4천억 원을 돌파한 이후 건설 부문은 2019년 현재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수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중심의 차별화 설계와 함께 수도권 및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틈새 지역을 주로 공략한 전략에 적중했다는 분석입니다. 효성중공업은 1977년 국내 최초로 이 빌라형 주거지를 도입하는 등 고급 빌라를 비롯해 테라스하우스, 아파트 등 주택사업뿐 아니라 호텔과 오피스 빌딩, 쇼핑몰 등 복합시설과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3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를 론칭한 후 서울 주요 지역에 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